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뇌가 쓰러지기 전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거울 속의 입꼬리와 손끝의 두남이 말없는 구조 신호였죠. 이 편에서는 그 신호가 왜 생기는지, 피 한 방울의 압력이 어떻게 뇌의 길을 막거나 터뜨리는지를 함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혹시 나도 위험한 건 아닐까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뇌는 나이보다 먼저 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건입니다. 선할 선, 굳건할 건. 이 이름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건강한 지식의 대표 강연자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름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 뇌 속 미세혈관의 굳음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생각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혈관이 먼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의 나이를 되돌리는 법, 잊히던 기억을 붙잡는 힘, 그리고 작아진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요즘 유난히 깜빡하는지, 왜 감정이 무뎌지는지, 왜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운지, 그 답은 나이가 아니라 혈관입니다. 이 작은 혈관이 굳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집중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세한 혈관의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뇌의 노화 신호인지, 왜 손끝이 차고 집중이 흐려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젊게 돌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내 혈관이 먼저 늙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릴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제 이어서 뇌가 왜 먼저 늙고 그 노화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죠.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핸드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멈춰서는 순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순간, 약속을 잡아놓고도 하루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져버리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작은 불안이 함께 있죠. 왜 이렇게 자주 까먹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 번씩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야 할까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생각이 끊어져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기엔 애매했어요 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건망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 미세혈관의 흐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피가 전부 막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터진 것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서 조금씩 굳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상쾌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하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것도 뇌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뇌가 말하는 겁니다. 나 요즘 조금 답답하다. 나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하고요.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미세혈관의 노화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견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이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행동이 바뀌죠. 뇌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혈관이 수만 가닥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이 혈관들이 조용히 피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길 중 하나라도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변화가 뇌 전체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물길을 떠올려 보세요. 정원에 물을 뿌릴 때 호스가 조금만 접혀도 물이 약해지죠. 물은 흐르긴 하지만 이전과 같은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뇌의 미세혈관도 똑같습니다. 피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이 미세하게 약해지는 순간부터 세포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생각이 자꾸 멈추는 겁니다. 수도관을 생각해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에는 시간이 쌓일수록 물때가 끼고 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 불규칙하게 약해지죠. 뇌 속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안쪽에 조금씩 노폐물이 쌓이고 기름때처럼 들러붙고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혈관의 노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단순히 피만 보내는 길이 아니라 전기와 정보가 지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불이 깜빡거리듯 뇌혈관이 조금만 약해져도 뇌의 속도가 흔들립니다. 정보가 끊기고 연결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생각이 중간에 멈추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미세한 변화들은 대부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아주 천천히 뇌의 회로가 늙어가는 순간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는 그 순간에 뇌 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던 겁니다. 뇌의 노화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혈관 때문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죠. 혈관이 젊다면 뇌도 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의 속도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굳어가는 혈관을 어떻게 다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뇌의 나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죠. 이제 원리를 이해했다면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을 기억합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혈관을 젊게 만들고 혈관이 젊어지면 뇌의 속도도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오늘은 뇌의 나이를 되돌리는 아주 단순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물은 한 번에 벌컥 마시면 오히려 혈압을 순간적으로 흔듭니다. 뇌혈관은 이런 변화를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물은 천천히 자주 마셔야 합니다. 마시는 속도가 혈관의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금, 점심 전후에 한 모금, 저녁에 잠들기 전 한 모금, 이 작은 나눔이 피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피가 묽어야 길도 부드럽게 흐르죠. 둘째는 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땀을 낸다는 그 사실입니다. 땀은 혈관의 세탁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몸 안에 남아있던 노폐물과 염분이 땀을 통해 밀려나가고 그러면서 혈관벽이 다시 말랑해집니다. 하루 한 번 땀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 달 지나면 집중력과 기억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뇌는 깨끗한 피를 좋아하니까요. 셋째는 단맛입니다. 단맛은 짧은 기쁨을 주지만 혈관에는 무거운 짐을 남깁니다. 당이 많아지면 피는 끈적해지고 그 끈적함이 미세혈관의 길목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서서히 굳고 좁아지죠. 하루 중 단 것을 찾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물 한 모금을 대신 넣어보세요. 단맛을 줄인 만큼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뇌는 가벼워집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빼앗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늘 한 모금의 물, 내일의 짧은 산책, 잠들기 전 단맛을 줄여본 선택. 이런 반복이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뇌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생활을 묻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선택이 뇌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제 이어서 뇌가 특별히 두려워하는 시간대가 왜 밤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죠. 뇌가 하루 중 언제 가장 지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밤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밤으로 몰려오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며
혈관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받아내죠. 그래서 뇌는 아침보다 밤을 더 두려워합니다. 밤이 되면 혈류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심장은 속도를 조금 낮추고 몸의 온도는 떨어지고 근육은 긴장을 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혈관이 충분히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면 피가 천천히 흐르는 그 순간에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당분과 짠맛의 잔여물들도 혈관 벽에 붙기 쉬워지고요. 그래서 아침보다 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잠들기 전 머리가 무겁거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답답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뇌는 하루의 끝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이 뇌의 나이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에 뇌가 완전히 달라지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며 혈관도 함께 이완됩니다. 이완된 혈관은 밤 동안 굳지 않고 편안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미지근한 물 한 모금으로 몸의 흐름을 다시 정돈해보세요. 물이 혈관 벽을 적셔주듯 피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긴 숨을 내쉬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뇌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결국 하루의 리듬은 아침, 낮, 밤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오르고 낮에는 혈당이 춤추고 밤에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뇌의 속도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시간대를 조심하면 뇌의 안전선은 훨씬 넓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이 되면 괜히 더 예민해져요. 잠이 잘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것은 성격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과 뇌가 피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밤은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10분을 조금만 다르게 써보세요. 가볍게 몸을 펴고 물 한 모금으로 혈관을 적시고 호흡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뇌를 편안히 시켜줍니다. 뇌는 이 짧은 시간을 가장 고맙게 받아들이죠. 이제 이어서 왜 어떤 사람은 미세혈관이 부드럽게 흐르고 어떤 사람은 쉽게 굳는지 증상별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뇌의 상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맑고 어떤 사람은 쉽게 피곤해지죠. 그 차이는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미세혈관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피가 잘 도는 뇌는 하루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타지만 피가 막히는 뇌는 작은 변화에도 흔들립니다. 피가 잘 도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가볍습니다. 밤새 뇌가 충분히 쉬었기 때문이죠. 기억이 또렷하고 감정의 반응도 부드럽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집중력이 오래 갑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천천히 호흡하고 물을 나눠 마시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생활을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가 잘 돌지 않는 뇌는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머리가 답답하고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합니다. 집중이 오래가지 않고 몇 문장 읽고 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오후가 되면 생각이 자꾸 끊어집니다. 별 이유 없이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 때도 있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피가 잘 도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따뜻합니다. 반대로 혈류가 막히는 사람은 얼굴이 쉽게 탁해지고 생기가 줄어듭니다. 온도도 변합니다. 손끝과 발끝이 자주 차가워지는 것도 미세혈관이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고 멈춰 서 있는 순간이 잦아지면 단순 건망증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때가 바로 미세혈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뇌세포는 잠깐씩 멈춥니다. 그 멈춤이 기억의 빈칸으로 남죠. 이 세 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세요. 아침에 두통, 이유 없는 피로, 그리고 깜빡거림. 이 조합이 반복된다면 뇌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요즘 조금 지쳐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달라 하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점은 이미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미세혈관은 작고 연약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고 잠들기 전 10분만 호흡을 내려놓고 하루 한 번만 땀을 내도 혈관은
바로 부드러워집니다. 뇌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장기입니다. 신호를 들으면 회복의 시간이 남고 신호를 놓치면 하루가 더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변화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어떤 실수들이 혈관을 더 빠르게 굳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뇌의 시간을 더 늦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오는 작은 신호들을 자주 오해합니다.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은 덜 피곤하겠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뇌의 피로를 더 오래 끌고 가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착각 속에서 몇 달, 몇 년을 보내며 뇌의 시간을 더 빠르게 늙게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피로를 버티려는 습관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흐려지고 갑자기 말이 끊길 때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피로와 피로함을 가장한 경고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피로는 쉬면 회복되지만 경고는 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뇌는 나 지금 힘들다,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카페인과 당으로 해결하는 습관입니다. 졸리고 집중이 안 될 때 커피를 더 진하게 마시거나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죠. 잠시 깨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후에는 더 큰 피로가 밀려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키지만 금방 다시 더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단 음식도 혈당을 한 번에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뇌를 더 지치게 합니다. 결국 짧은 도움이 길게 보면 더 피곤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누워서 휴대폰 보면 풀려요 라고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의 강한 빛과 빠른 정보들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마음은 눕고 있어 쉬는 것 같아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이 신호들을 성격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요즘 예민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면 뇌는 몇 달 동안 계속 부담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성격이나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혈관이 지쳐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착각은 누구나 합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렇죠.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단지 그 신호의 의미를 모른 채 하루를 버텨왔던 겁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정말 피곤하다. 나를 조금만 천천히 다뤄달라. 오늘만이라도 버티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달라져 달라.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어서 평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은 보완책을 넣어 뇌와 혈관을 도울 수 있는지 부담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이 트이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해왔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보조 루틴만 잘 넣어줘도 뇌와 혈관은 금방 반응합니다. 오늘은 약이나 장비가 아니라 생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셔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불필요하게 자극을 주지만 미지근한 물은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안정적인 온도입니다. 아침에 몸이 천천히 깨어나는 만큼 혈관도 부드럽게 깨어나야 하죠.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어보세요.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며 뇌 쪽으로 피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이 짧은 걸음이 혈당의 출렁임도 잡아주고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3번 걷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한 번의 짧은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그렇게 작은 리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니까요. 저녁으로 갈수록 뇌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뇌를 자극하는 정보보다 몸의 흐름을 정돈해주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대신 조용한 방에서 5분만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혈관이 이완되고 뇌는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밤이 훨씬 편안해지죠. 그리고 하루 중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손끝을 살짝 주무르는 것입니다. 손끝은 말초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손끝을 돌려주듯이 부드럽게 눌러주면 막혀있던 혈관이 조금씩 열리고 피가 손에서 올라오면서 뇌까지 도달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혈관에는 큰 도움이 되는 작은 마사지입니다. 이 루틴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몸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리듬에 반응합니다. 오늘의 짧은 걸음, 잠들기 전에 깊은 숨,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모든 것이 쌓여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뇌의 속도를 되돌립니다. 뇌는 우리의 작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이면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이제 이어서 이 루틴들을 어떻게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기억하기 쉬운 정리의 시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와 혈관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는 흐름 속에서 몇 가지 리듬만 기억하면 됩니다. 몸은 복잡한 방법보다 단순한 반복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반응합니다. 오늘은 그 단순한 리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의 리듬입니다. 아침에는 몸과 혈압이 함께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관을 천천히 깨워주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0초 정도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은 여는 시간이고 여는 시간은 늘 천천히 해야 젊은 뇌가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낮의 리듬입니다. 낮에는 몸이 가장 활발하고 혈당이 가장 쉽게 출렁이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과한 자극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혈당과 피의 흐름을 잡아주는 가장 간단한 정돈 루틴입니다. 낮의 리듬은 균형입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식사 후의 짧은 걸음은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죠. 세 번째는 밤의 리듬입니다. 밤은 뇌가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혈관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잠들기 전 3분만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길게 내쉬어 보세요. 뇌가 긴장을 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밤의 리듬은 정리이고 이 정리가 있어야 다음날 뇌가 다시 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침은 물, 낮은 걸음, 밤은 호흡. 이 세 가지면 젊은 혈관의 하루가 완성됩니다. 복잡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걸음, 호흡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몸은 단순한 리듬을 가장 깊게 기억합니다. 뇌와 혈관은 이 단순한 하루의 반복을 통해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이 혈관을 열고 낮의 걸음이 피를 움직이고 밤의 호흡이 뇌를 쉬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지면 뇌는 피로를 덜어내고 혈관은 다시 탄력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작은 반복이 큰 회복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이 단순한 리듬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언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리듬 위에 마지막 안전선까지 세워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알고 그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있어도 방심이 들어오면 위험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특히 뇌와 혈관은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라서 사소한 변화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죠. 오늘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위험 신호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순간은 신호가 나타났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손끝이 갑자기 둔해지거나 말이 순간 엇갈리거나 시야가 잠깐 흐려졌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은 침착한 척하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의 흐름이 잠시 흔들리고 압력이 높아지는 그 순간이죠. 과한 움직임은 피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순간은 스스로 약을 조절할 때입니다. 혈압약을 하루 더 먹으면
괜찮겠지, 혹은 한 번쯤은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혈관은 이렇게 작은 결정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약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면 혈압이 요동치고 이 요동이 혈관벽을 더 피곤하게 만들죠. 약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순간은 혼자 있으려 할 때입니다.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한데 굳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몸 전체에서 이상한 기운을 함께 보냅니다. 이때 혼자 있는 것은 신호를 놓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적어도 연락이 닿는 환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은 홀로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는 시간대라서 갑작스러운 동작은 금물입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뇌의 안전선이죠. 그렇다고 신호가 조금만 있어도 병원으로 뛰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면 하루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호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한쪽 팔이나 다리가 유독 무거울 때, 말이 두세 번 연속 엇갈릴 때, 시야가 반으로 잘려 보일 때,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습니다. 앉아서 어지럽다면 억지로 움직이지 말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깊게 숨을 내쉬세요. 손끝이 둔해지면 손을 비비며 피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말이 잠깐 어눌해졌다면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30초만 입을 다물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이것은 시간을 끄는 행동이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응급 완화 루틴입니다. 주의해야 할 순간은 많아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혼자 견디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면 큰 위험의 문턱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치채는 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어서 삶을 돌릴 수 있는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워진 마음을 조금씩 덜어내고 다시 시작할 힘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가 왜 늙고 왜 피곤해지는지 그 근원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혈관이 왜 지치고 왜 약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막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터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많은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스스로 일어났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이고 이해는 늘 행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배운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늙습니다. 생활 습관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몸이 쉴 틈을 잃어버릴 때 혈관은 아주 조용하게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다시 회복될 여지도 크다는 뜻입니다.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작은 지식 하나가 그 회복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을 더 믿습니다. 거울 앞에서 10초만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 아침에 물 한 잔, 낮에 짧은 걸음, 밤에 편안한 호흡, 이 세 가지면 이미 내일의 혈관이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이면 뇌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혈관은 다시 여유를 찾죠. 몸은 우리가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바뀌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걸 배웠지만 사실 뇌 건강 시리즈는 더 깊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뇌가 보내는 조기 신호를 배웠고 2편에서는 그 신호가 왜 생기는지, 뇌가 왜 막히고 왜 터지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편에서는 혈관이 왜 늙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봤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점점 느려지고 피곤해질까? 누구는 왜 같은 나이인데도 더 젊게 기억하고 더 민첩하게 사고할까 이어지는 다음 4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뇌는 왜 치매로 향하게 되는가를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미세혈관이 먼저 지치고 연결이 끊어지면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행동이 시작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이 건강 습관은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작은 보험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오늘의 이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한 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젊어질 수 있고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